줄리엣이고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영어를 조금 잘할 수 있는지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전제 조건은 한국에서요. 돈 별로 안 들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서포트 안 해주시고 그리고 나도 알바는 하지만 지금 유학 갈 돈은 안 되고 상황이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흙수저는 아니었지만 흙수저 같이 부모님이 저를 키우신 것 같아요. 어쩌면 흙수저였을지도 몰라요. 물론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다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여자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저 원래 우리 남편 만나기 전에도 영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테솔학과를 나왔고요. 테솔이라 하면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국제 영어 교사 그 코스를 밟는 석사 과정을 나왔고요. 우리 남편 만나기 전에도 전 이미 영어를 가르쳤고 영어 선생님이었고 영어 유치원 뭐 성인 다 가르치고 있었고요. 물론 제 영어가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My English is Konglish. It's not perfect. It's included like little Korean, little awkward sometimes. 근데 I can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another countries. 영어를 제가 뭐 유창하게 잘한다 보다는 영어를 하는 목적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I wanna share with you. 네, 하고 싶거든요. 공유하려고 만드는 중이고요. 무엇보다 영어를 국내에서 잘하려면 첫 번째 강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이런 학생들이 2명 있다고 칠게요. 첫 번째 학생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서울대를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두 번째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서울대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한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어떤 친구가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친구가 더 롱런을 할까요? 더 열심히 길게 공부를 할까요? 멈추지 않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난 서울대만 가면 돼. 그걸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를 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 공부 더 이상 할까요? 어쩔까요? 사람 심리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더 이상 이렇게 사그러드는 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중간고사면 사람 심리는 지금 당장 중간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잖아요. 또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하는 목적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관광할 때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그냥 나는 대화만 잘하면 돼. 외국인 만났을 때 남한테 쪽팔리지 않을 정도만 하면 돼. 그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난 영어를 아주 잘해서 영자 신문도 읽을 줄 알고 외국인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앞에서 영어로 팝송도 부를 수 있고 영어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을 하게 되겠죠. 사람은 그 목표가 강할수록 그 행동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왜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동기가 필요해요. 그냥 나는 토익만 잘 보면 돼. 그래서 그냥 직장 가는 게 꿈이야. 그게 끝이라면 그 사람은 직장 가기 위해서 토익 공부만 하겠죠. 말도 안 될 거고 듣기만 좀 알고 찍는 방법이나 그 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난 말하는 걸 잘하고 싶어 했을 때는 그 말하는 거에 부합하게 연습을 해야겠죠. 네, 그런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영어로 쓰인 문장, 뭐 간판, 책을 읽을 때 또박또박 씹어주면서 좀 exaggeration,
과장도 하면서 크게 쩍쩍 벌려서 말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연극을 했고 대학교에서도 뭐 영어 연극 대회 같은 거 나갔는데요. 말할 때 어떻죠? EBS나 뭐 교육방송 보면요. 영어 외국 선생님들이 또박또박 크게 얘기하죠. 왜냐면요. 첫 번째로 내가 백의 소리를 크게 해서 소리를 냈다 볼게요. 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원어민을 만난다면 조금 you're nervous and timid, passive 좀 수동적이 되고 소심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원래는 100으로 연습했다가도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면 무섭기도 하고 당황도 되고 까먹기도 하고 백지 상태가 될 때도 있잖아요. 어쨌든 100으로 연습했지만 70%, 80%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책을 읽거나 이렇게 문자를 읽을 때 문장이 영어 문장이 보였을 때 사인 같은 게 보였을 때 내가 70%, 80%로 말한다면 실제로 원어민을 만났을 때 아니면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어떻겠어요? 3, 40, 4, 50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조금 느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하면요. 예전에 누가 그러던데요. Shouting English라고 중국에서 유행을 했대요.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근데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면 뇌리에 어떻죠? 남을까요? 쉽게 잊어버릴까요? 그렇죠. 쉽게 기억이 되고 남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하면 내 머리도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해요. 근데 I want to this, I want to go shopping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I want to go shopping, I want to meet my friend 어느 게 더 기억에 남겠어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네, 바로 맞죠. 후자라는 겁니다. 기억에도 그렇고요. It's good for long-term memory. 길게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까먹죠. 하루, 이틀, 3일 될수록 첫째 날에는 기억을 잘했을 수 있지만 둘째 날, 셋째 날 까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명확하게 하는 거는 기억력에 좀 길게 가는 거에 중요해요. 사람이 말하다 보면 뇌리에서 스치고 귀로 들어가고 꽂히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뇌에서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영어 스터디를 주관하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스터디를 주관해? 아니면 영어에 관련된 과외를 한다던가 그것도 중요해요. 스터디가 안 되면요. 내가 실력이 안 되면 그 스터디 1으로 들어가세요. 무슨 말 하는 거냐. 사람은요. 어떤 것을 잘하고 싶고 목표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는 뭐가 바뀌어야 되죠? 언어 습관도 필요하지만 사람 습관이 변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내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작심삼일하면 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순이와 철이와 철수와 병목이와 승환이와 이렇게 5명, 6명 어쨌든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1명보다 2명이 낫고 2명보다 3명이 낫고 3명보다 4명이 낫겠죠. 무슨 말이냐? 약속을 하면 스터디라는 모임이라는 약속을 하면 내가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스터디를 해요. 월수 금일 스터디를 해본다고 할게요. 나 혼자 하기로 마음먹었어. 아, 나 새벽 6시 되면은 공부해야지 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말입니까? 하지만 내가 순이와 철수와 또 다른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 그 모임을 깰 수가 없잖아요. 쉽게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넘어서 그 약속이라는 걸 하게 돼서 책임감, 의무감이 생겨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습관을 바꿀 수 없다면 스케줄을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영어 스터디를 할 수 없을 만큼 바쁘시다면 돈을 조금 들여서 전화 영어를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학원 다니는 것도 좋아요.
학원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고 팀원으로서 뭘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적극성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빈도수가 중요해요. 영어는 빈도수도 중요하고 language exposure. 저는 이제 그쪽 전공을 했으니까 영어 쪽 전공을 했으니까 조금 알거든요. 무엇보다 first of all, most of all, above all 뭐가 중요하면 language exposure is the most important.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영어 환경에 아주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긴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스터디도 한 번보단 두 번이 날 거고 두 번보단 세 번이 날 거예요. 그게 또 안 된다면 스터디를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면 영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드셔야겠죠. 어쨌든 영어 스터디를 해보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안 되면 카페도 뭐 많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런데 들어가셔 보시고 그 참여해 보시고 적극성을 띠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어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인데요. 그냥 뭐 복지관 있잖아요. 인천 한라 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인터넷을 찾아서 어린아이들 있죠. 내가 영어로 말할 실력까지는 안 되고 가르칠 실력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영어로 봉사나 뭐 할머니들이나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왜냐면 외국어라는 자체는 그냥 내 소심한 성격, 내성적 성격 가지고는 할 수 없거든요. 적극성을 띄어야 되고 내가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철면피를 깔아야 된다. 그것과 같이 나의 성격적인 오리지널 성격을 좀 내려놓고 연습하셔야 돼요. 좀 더 과감하셔야 되고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좀 더 outgoing, 좀 더 액티브하게 좀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거니까요. 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소심해요. 나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요. 하지만 부끄러운 것도 영어로 하죠. 슬픈 것도 영어로 말하죠. 영어로 듣죠. 영어 뉴스 보죠. 영어로 친구들과 얘기하죠. 영어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아니라는 말이죠. 한국은 영어를 시도하지 않는 한 누가 영어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영어로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영어 상황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영어로 봉사라는 거는 꼭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지 않아도 영어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 보고 어렸을 때 뭐 방송들 보니까 뭐 워크 캠프요? 뭐 그런 거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다 유창한 거 아니잖아요. 제 친구들 보니까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외국으로 봉사 나가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할머니들이나 내 조카 영어로 한번 가르쳐 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실력이 되지 않아도 내가 실력에 맞게끔 가르칠 수 있는 그 범위의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한번 그걸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어에 대한 더 많은 팁은 있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국내에서 영어하기, 유학 안 가기, 유학 못 갔을 때 영어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상 쭈리였습니다. 바이바이.